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첫 회이니만큼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채널 이야기를 해야겠죠. 누군가의 FM. 어떤 채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좀 촌스러운 분들이 저희 채널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FM 라디오 같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요즘엔 참 여러 매체들이 많아요. 그중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는 사실 좀처럼 익숙해지기 힘들더라고요. 혹시 화려하고 매끈한, 빠르고 강렬한 SNS가 좀 지친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FM과 잘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엔 무의미한 30분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려볼까요? 무의미한 30분은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로 30분을 채워가려고 해요. 적막함은 피하고 싶지만 애써 생각하거나 집중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죠. 그냥 아무나 옆에서 의미 없이 조잘조잘 떠들어줬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소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나 고운 글처럼 소중한 컨텐츠 말고 친구들과 나누는 잡담 수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당분간은 누군가의 FM 채널의 유일한 프로그램일 예정이니까요.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냥 함께 해주시기만 해도 좋겠지만 누군가의 FM과 대화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 기능을 사용해 소통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댓글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누구fm@gmail.com으로 글을 보내주세요. noogofm@gmail.com. 그럼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그 첫 시간을 시작할게요. 누군가의 무엇. 오늘의 무엇은 계절입니다. 계절. 십몇 년 전쯤에 오픽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뭘까, 영어 말하기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긴장만 잔뜩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사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대체 뭘 어떻게 영어로 말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의외로 질문들이 굉장히 평이했던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기초 회화책에나 나올 법한, 아니면 무슨 맞선 자리에서나 물어볼 법한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넌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왜? 이런 질문이 나와서 꽤나 당황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걸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진짜 진심으로 어떤 계절을 왜 좋아한다고
막 순도 100%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은 칼바람 때문에 싫어. 여름의 습기는 너무 힘들어. 뭐 각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계절을 좋아한다니. 그러니까 계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니. 대체 어떤 계절을 어떻게 해야지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십몇 년 전에 오픽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한 1, 2년 전쯤에 준비했던 IELTS 시험에서 다시 그런 질문을 만난 거예요. 그 IELTS 시험 혹시 낯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게 영국판 토플 같은 시험이라고 해요. 리딩이나 리스닝은 뭐 사실 다른 영어 시험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쓰기, 그러니까 라이팅 시험이죠. 그리고 말하기, 스피킹 과목 요 두 가지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곤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요, 정말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벼운 논술고사를 하나 치룬다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말하기 시험 문제도 하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너희 나라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묘사하여라. 너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첫째, 그 계절은 언제인가? 둘째, 1년 중 그 기간의 날씨는 어떠한가? 셋째, 그 계절은 다른 계절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넷째, 그것은 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가? 이걸요, 2분 동안 쭉 말해야 합니다. 이걸요, 혼자서 대화도 아니고요. 혼자서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쭉 말해야 해요. 물론 아카데믹한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좀 곁들인다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아니, 아니 근데 대체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서 말고요. 평상시에 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대체 이런 걸 말하게 되는 상황이 정말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시험이니까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범 답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계절은 봄이었어요. 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봄을 좋아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어쩌면 뭐 락 페스티벌과 휴가가 있는 여름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하늘이 뭐 예쁘고 맑고 산책하기 좋은 공기에 가을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또 따뜻한 차 한 잔만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겨울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굳이 꼭 고르자면 봄을 제일 좋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는 그 이유를 만들어서 답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답안이 이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한국에서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를 보통 봄으로 여깁니다. 이 시기의 한국은 따뜻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15도 안팎으로 자켓을 입으면 산책하기에 적당한 날씨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높고 덥습니다. 겨울은 건조하고 매우 춥습니다. 반면에 봄은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쾌적합니다. 또 봄에는 꽃이 만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봄철에 꽃을 보러 소풍을 나가는 전통적인 풍습도 있습니다. 물론 가을철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다양한 색과 향기를 즐길 수 있는 꽃들이 피어난 봄의 풍경은 숨을 멎게 만듭니다.
제가 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꽃놀이를 갔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매년 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의도 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소풍을 즐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준비한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이 진짜 몇 점짜리인지는 알 도리가 없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답변이 모조리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3월은 정말 봄일까요? 전 정말 얼마 전까지도 겨울 코트를 입었거든요. 또 봄이 산책을 하기에 좋은 계절일까요? 예전엔 사흘 꽃샘 추위를 견디고 나면 나흘 황사에 시달리는 그런 계절이다라고들 얘기했잖아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지만 사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인 만큼 저는 봄꽃을 보면서 막 숨이 멎을 만한 풍경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답변은 breathtaking이라는 좀 고급 형용사, 나름 고급 형용사를 쓰려고 넣은 그런 문장이었고요. 사실 도시에서 삶이라는 게 꽃을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요, 제일 우스운 게 어린 시절의 꽃놀이? 이거. 저 여의도 공원은요, 30살 넘은 다음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정말 거짓부렁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있잖아요. 사실은요, 계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면 아까 그 IELTS 시험의 질문들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그 계절을 얼마나 좋아하니? 왜 좋아하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게 그 계절이야? 뭐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혹은 제가 저 스스로 뭔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그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일 것만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봄이 되면은 입학식에서 처음 만났던 단짝 친구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좀 습기가 섞여 있는 여름 냄새가 나는 바람이 도로변에서 불어올 때쯤이면 이런 바람 냄새를 함께 맡으면서 데이트를 했던 옛날의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되면 그 예쁜 낙엽을 함께 보러 여행을 갔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매년의 계절이 또 다 다르고 또 그 계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계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작은 요소들 길을 지나가다가 맡게 되는 특히나 요즘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니까 아카시아 향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은행을 밟을 때 올라오는 그 고약한 냄새라던가 뭐 하늘을 문득 올려다 봤는데 아주 얇고 평평하게 깔려있는 구름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장마의 기운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절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는 보통 계절하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봄이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사고 나면은 입을 데 없다고 딱 일주일 입고 나면은 다시 옷장에 넣어버려야 된다고 돈 아깝다고 그런 얘기들 종종 친구들이랑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짧은 봄도요, 내년에, 내후년에, 그리고 한참 후에 뭐 10년쯤 뒤에 기억하게 될 만한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쌓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해봅니다. 여름이 곧 올 테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의 신나는 일들이 있겠지만 2021년도에 이 짧은 봄, 막 여름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이 짧은 봄 동안에 내년에, 내후년에 문득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억을 꼭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출근길을 그러니까 그 출근길에서 맞는 첫 번째 봄을 지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몇 년쯤 뒤에 문득 메타세콰이어 길 같은 것을 지나게 된다면 그 비슷한 길을 지나면서 그 그늘이 만들어내는 공기가 차갑지 않구나라고 이제는 이 그늘이 차갑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걷게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요즘의 출근길을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매일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걷게 되는 이 봄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네요. 계절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준비한 덕분에 몇 년 전에 정말 십몇 년 전에 오픽을 보러 갔던 떨리는 마음도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봄이라는 계절이 언젠간 각별해지겠지. 요즘 이렇게 힘들고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 메타세콰이어 길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통과할 때의 그 뭐랄까요? 짠한 마음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의 계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올해 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손편지만큼 따뜻하진 못할 수 있어도 이메일로도 충분히 긴 생각, 깊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는 누구fm@gmail.com noogooF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누군가의 무엇 코너는요, 여러분도 이미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저 누구가 무작위로 정해진 어떤 단어에 관해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게 근데 해보니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무의미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솔직해져서 돌아올게요. 누군가의 취향.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헐레벌떡 읽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워낙에 흥미로운 책들이 그렇죠. 아무리 수려한 문장이 눈길을 붙잡아도 일단 책장부터 훌렁훌렁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말을 알고 싶은 마음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갈증 같은 걸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다 마시고 나면은 더 목이 말라서 막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걸 알면서도 마시는 한여름의 콜라 같은 그런 글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할 누군가의 취향은 장류진 작가의 신작 달까지 가자입니다. 이 책 저는 정말 헐레벌떡 읽었어요. 이틀 만에 출근길, 퇴근길에 급하게 끝냈습니다. 이 책은 많이들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코인 열풍에 관한, 정확히는 이더리움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책이 지금 이 시대의 욕망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증에 대해 잘 묘사한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는 과정을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려냈어요. 저도 그 과정을 정말 즐겁게 따라갔습니다. 요즘 코인 열풍이 정말 대단하죠. 2017년도의 비트코인 광풍 때랑은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20대들은 알바한 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를, 그러니까 뭔가 걱정 반, 비난 반이 잘 섞인 것 같은 그런 보도를 본 기억도 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나누는 잡담에서라도 누구는 코인을 해서 얼마 벌었더라, 어느 팀의 누구 과장은 코인을 해서 얼마를 잃고 뭐 큰일이 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에 코인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막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고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 같은 느낌도 날 것 같고, 막 읽고 나면 이 코인이라는 것의 비밀을 홀라당 다 알게 될 것만도 같고, 근데 일단 책을 딱 받아든 순간에 아, 그건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책이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왜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로파이 칠아웃 뮤직 믹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뮤직 믹스 썸네일 같았달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은 도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의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가 겪어내는 일상, 미래,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 사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하지 않은 지금의 서울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무엇이 사람을 욕망하게 만드는지, 또 무엇이 사람을 근거도 없는 희망에 목매달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막 어둡지가 않아요. 화자가 20대 직장인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만나는 20대 후배들의 경쾌한 웃음소리만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들의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모습과 방식은 달랐지만 저는 또 그 시대에 코인 같은 것에 올라탈 용기 같은 것도 없었지만 저의 20대도 이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읽게 되고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분명히 명랑발랄한 소설인데도 말이에요. 뒤끝이 쌉쌀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살았던 월세방들이 떠올랐어요. 주인공이 살았던 방들과는 조금 달랐지만 집 전체에 곰팡이가 가득했던 지하 같은 1층 방이었다던가,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술 취한 아저씨가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새벽에 경찰이 찾아오고 마는 그런 이웃이 있던 다세대 주택이었다던가.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에 환풍기가 달린 조용한 건물로 이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삶이
정말, 정말 달라졌다고 느꼈었거든요. 실제로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건 정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나에게 그런 욕망이 있었구나.' 그런 제 스스로의 욕망을 깨닫는 순간 그 죄책감을 가지기에도 민망한 그런 인간으로서는 정말 당연히 가질 만한 욕망을 품는 순간 그 제이 커브를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되려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소설은 저한테 너무나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신다면 이 책이 실은 직장인이 꿈꿀 수 있는 최대치의 판타지라는 제 생각에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아마 매력적인 것이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결말을 읽고 나시면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유진 작가 본인이 판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가고 1년 차에 이 장유진 작가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소설 쓰기 강좌를 수강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동시에 작가라는 꿈을 현실로 보여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스타 작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점은 이겁니다.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는 것. 아마도 모든 직장인의 꿈 아닐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성공적인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것. 그것도 내 자신조차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무언가가 된다는 것. 직장인이 아닌 무언가가 된다는 것만이 말이에요. 본인도 고스란히 겪었기 때문인지 장유진 작가의 글은 꽤나 살아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이 책도 그렇고 히트작 일의 기쁨과 슬픔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집에 실려있는 연수라는 단편을 추천드릴게요. 이게요, 소심하고 건조한 뻔뻔하고 유쾌한 캐릭터 이 둘로 어떻게 훌륭한 내러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주가 아주 좋은 글입니다. 자, 오늘의 누군가의 취향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장유진 작가의 신작 달까지 가자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의미한 30분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하고요. 무의미한 30분을 즐기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누구였어요?